자, 일단 보니까 지수법칙이라고 써있고 뒤로 쭉 넘겨보면 자, 괄호 1번이 써있다는 얘기는 불계량 해방이라는 건 시리즈별로 나와있다는 얘기죠. 자, 몇 번까지 있는지 쭉 넘겨놔봐라. 4번까지 있나요? 4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는 스스로 점검하기가 한쪽? 이 있지? 자, 일단 아무리 우리가 다음 주 진도를 본다가도 반항식 곱셈 전까지는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지수법칙까지는 하고 반항식 곱셈이랑 나눗셈 복잡한 계산 이렇게 뒤에 쭉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시험 끝나고 일단 할 생각이야.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지수법칙은 다음 주에 좀 해결을 하고 정확하게 교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복수 프린트까지 싸그리 다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수법칙이라는 얘기는 지수와 관련된 어떤 계산 공식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똑같아요. 공식은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지. 거기 보면 8번에 있는 지수법칙 괄호 1번은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 자, 제목은 좀 나중에 쓸게. 거기 써있는 대로 하게 되면은 자, 식은 이렇게 써있어요.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둘 다 거듭제곱의 표현인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 예시 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거듭제곱은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어요. 맞죠? 이게 밑이고 이게 지수인 건 당연히 알지. 밑을 쉽게 생각하면 거듭제곱을 당하는 숫자고 지수는 똑같은 숫자를 몇 번 곱했는지에 대한 횟수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이면 2를 3번 곱했어요 라는 거 당연히 알고 2의 4제곱이면 2를 4번 곱한 걸 알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풀었으냐면 증명이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중학교 1학년 거거든. 2의 세제곱이 뭐라 했어? 2를 3번 곱한 거잖아. 자꾸 2를 3번 곱해. 이거지? 네. 얘는 2를 4번 곱한 거지? 그럼 괄호끼리 곱한 거 아니야? 근데 곱하기는 그렇죠. 괄호를 칠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안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2를 7번 곱했잖아. 그럼 2 몇 제곱이라고 깔끔하게 써도 돼? 이게 7제곱이에요. 7제곱이라고 쓰면 되죠.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매번 하기 귀찮으니까 뭐를 만든 거야? 지수를 째려봤더니 3하고 4가 있는데 그걸 더하니까 7이 딱 맞네.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나 만든 거야. 별거 없어. 근데 일단 이해만 하시고 언제 이걸 쓸 수 있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자, 공식의 구조를 잘 보시죠. 밑을 보세요. 똑같지? 2로 똑같지? 얘도 공식 써 있는 거 보면 밑이 똑같아. 그래서 이 공식의 핵심은 일단 밑이 무조건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둘이 연관성이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야 돼. 나누기도 있어요. 그 뒤에 나와. 곱하기 1. 그래서 두 가지 체크. 밑이 같고 곱하기로 엮여 있을 때에는 이거를 한 방에 어떻게 계산하겠다? 자, 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밑은 그대로 쓰고 지수만 본다. 지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더하세요. 이게 그냥 첫 번째 지수 법칙의 공식이에요. 자, 괜찮죠? 언제 쓸 수 있다는 거야? 곱하기로 엮여 있어야 돼요. 밑이 똑같을 때만 지수끼리 그냥 더해서 쓰자. 이런 허접한 플레이를 2학년 때 안 하겠다 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연습 삼아 쓰는 건 어떻게 쓰느냐? 당연히 정말 쉬운 문제는 밑이 같게끔 써있겠지. 그럼 더하면 되는 걸 누가 모르겠냐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뭘로 해볼까? 지수법칙 써보자. 소인수분 해보세요. 64는 2의 몇 제곱인가요? 2의 5제곱이요. 아, 6제곱이요. 8 곱하기 8이잖아. 어? 아. 2의 6제곱이죠? 할 수 있어 없어? 감산할 수 있지? 2의 6제곱. 각각 물어보자. 숫자 혹시 암기한 사람이 있니? 네.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까지. 그럼 하지 않아요? 아, 물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 혹시 난 이걸 모른다. 2학년 때부터는 좀 외우시는 거 추천해요. 많이 써서. 구구단처럼. 그리고 하나 더 미리 얘기하면 당장은 문제가 없거든요. 얘는. 추후에 진도 나가다 보면은 이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의 제곱부터 25의 제곱까지 외우셔야 돼요. 자연수의 거듭제곱. 예를 들어서 19의 제곱 얼마야? 팍 대답해야 돼. 21의 제곱 얼마야? 머릿속으로 안 타나 바로 딱 구구단처럼 나와야 돼. 혹시 알고 있는 숫자 있어? 제곱수 중에서? 12. 당연히 10의 제곱은 알고 12. 아,
뭐라고? 12. 뭐 19보다 11의 제곱은 알지 않니? 12는 얼마야? 144요. 사실 이걸 알게 된 거는 곱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눈에 익어서 외워졌을 거야. 똑같아. 나머지 숫자들도 원래는 많이 쓰면서 자연스럽게 눈에 익어서 외워야 되는데 사실 구구단을 여러 번 써서 많이 보면서 외우진 않았잖아. 그냥 단순한 게 있잖아. 9109, 9218 이러면서 외웠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외우는 걸 추천해. 13의 제곱은 알아? 알아요. 169요. 196. 얼마 커졌니? 규칙이 있네? 아닌가? 있어? 23? 초등학교 영재반에 가끔 내는 거 나와. 20 얼마 커졌어? 또 23인가? 뭐 20 퍼지네? 27. 맞아? 27이야? 27. 짜증이야. 그래서 29가 퍼지면 29. 맞아? 그 다음 제곱수 31 퍼지네? 19까지만 해야 우리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지수법칙이랑 관련 없는데 뭐 억지로 엮으면 있긴 있어. 근데 어쨌거나 16의 제곱은? 뭐 니네 말이 맞으면은 31. 30 얼마 커질 거야? 31이 커지겠네요? 256. 맞아. 17의 제곱은 얼마 커지겠어? 32가 커지겠지. 더 해봐. 네? 33이구나? 얼마야? 200? 289요. 맞아요. 다음은 30 얼마 커져? 35요. 얼마에 더 해보세요. 315, 314요. 24 아니니? 24요. 24요. 얼마 커져? 자, 37 다 해야 되겠네. 얼마? 361. 61이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23하고 11의 관계는 어떨까? 25와 12의 관계는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래? 27과 13의 관계. 규칙, 이것도 규칙이 있어. 29와 앞에 수인 14의 관계. 네? 33과 16의 관계. 24와 10. 11과 23의 관계는 어떨까? 규칙을 한번 찾아볼래? 12와 25의 관계. 뭔가 규칙이 있어. 그 그 짜맞추기 한번 첫 해봐. 번째로 곱하면은 서로 빼면 마지막 줄 1이고 뭔가 2에 2개 곱하면은 4고 뭐라도 한번 찾아봐. 3개 곱하면 9고 네, 제가 알아요. 마지막 1의 자리가 다시 얘기해봐. 네? 뭐 어떻게 된다고? 그 여기 11, 12, 13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응. 거기에 1의 자리를 응. 1, 2, 3, 4, 5, 6 이렇게 곱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오른쪽에 1의 자리랑 똑같은데? 나 이해를 못해. 네? 뭐 어떻게 한다고? 1의 자리끼리 어떻게 한다고? 1자리끼리 2, 더한대요. 12면은 더하고 더해서 2, 10. 아니 그 1 각각 더하기 2는 3. 1의 자리, 10의 자리수 더했다는 거 아니야? 없는데? 1 더하면 2고 2, 3 더하면 5. 그 말한 거 아니야? 오. 아닌데 뭐야, 얻어 걸린 거야? 이건 되는지 확인해봐. 왜 되지? 더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구나. 아, 얘랑 관계니까. 이렇게 되네. 맞네. 더하면 2지. 1 더하면 2고 4랑 5 더하면 9 되네. 되긴 되네. 이것도 맞아. 왜 돼요? 그러게요. 딴 거는 없어? 다른 규칙은 없어? 뭐 비슷한 건데 다른 규칙도 한번 생각해봐. 21이랑 12가 되는데요. 그냥 얘 안 보고 얘랑 얘 사이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 파란색끼리 노란색끼리 어떤 규칙이 있을까? 파란색이랑 노란색이요.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막 각종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규칙을 한번 찾아봐. 12, 13, 14, 15 더하면은 똑같네. 두 배 해봐. 22요. 제발 1 그거예요. 더 해봐. 두 배 해봐. 아하. 1 더 해봐. 되지? 어, 두 배 해봐. 1 더 해봐. 되지? 많아?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 지금 딴 얘기하고 앉아있네. 그럼 얘랑 얘는 뭐겠니? 이렇게는 알겠어. 2배에서 1 빼면 되지. 2배에서 1 빼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뭐 그런 게 있다고. 이거 이렇게 막 되게 의미 부여하지 말고 어쨌거나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사실은. 추천을 하고.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씨. 누가 그걸 벌써?
내가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 읊어보세요. 이 한 번씩 쭉 곱해봅시다. 이거는 해야 돼. 지수 법칙 때 많이 나와가지고. 자, 근데 지수가 1씩 커졌으니까 2 한 번씩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2점? 2 2하고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고 156 자, 그냥 2만 곱하면 되잖아. 256이 되고 512가 되고 12 그다음에 2의 10제곱까지 하면은 1024입니다. 이건 좀 외우는 걸 추천한다. 많이 나와서 그래. 알았지? 몰랐던 사람 좀 적어두는 걸 추천하고요. 자, 그럼 문제로 돌아올게. 저 예제 때문에 이렇게 됐네. 64는 딱 보이면 바로 그냥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조인수 그냥 하는 거 허접이야. 허접. 알겠죠? 2의 몇 제곱이랑 몇 제곱. 8은 2의 몇 제곱이야? 1제곱. 자, 그럼 바꿨더니 저거 공식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있네요. 자, 밑이 같고 둘이 곱하기로 엮여있지? 그럼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래서 밑은 안 바뀌고 지수끼리 더하기를 해서 뭐라고 바로 쓰면 돼. 그러니까 2학년 때는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하는지. 그럼 참고삼아 얘기하면 공식에 두 개만 곱해져 있다고 지수법칙이 두 숫자끼리의 곱만 된다고 착각을 가끔 하시는데 세 개가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x의 2제곱, x의 5제곱, x의 9제곱 이래도 자 밑이 똑같지. 맞죠? 그 다음에 그들 사이가 곱하기로 엮여 있으니까 똑같은 구조예요. 밑이 갖고 곱하기로 엮여 있다. 무조건 지수끼리 더하면 돼요. 그래서 x에 자 지수를 더하면 2 더하기 5 더하기 9 하면 됩니다. 몇이죠? 16. 이렇게 하면 돼. 이해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모든 문제집에 나와 있어. 근데 애들이 지수법칙을 진짜 많이 틀리는 이유가 있는데 자, 많은 거 안에 잘 들어가. 사실상 개념 수업하는 시간이긴 한데 애들이 지수법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수학적인 사고방식의 부족이에요. 정확하게. 잘 들으세요. 공식이 뭐니? 대입하라고 있는 거지 니네한테는. 공식은 계산 과정을 함축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 따지면 대명사 같은 거야. 대명사가 뭔지 알잖아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 아니야? 대충 얘기하면은.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공식이잖아. 공식이잖아. 그럼 잘 들어봐봐. 이제 니네한테 중요한 예제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공식은 이걸 이렇게 바꿉니다라고 어떤 의미로 표현되어 있냐면 등호관계처럼 써있어. 그럼 선생님 등호는 등식이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아. 근데 공식이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나타나 있는 건 자, 니네가 공식을 한쪽으로만 계산하는 게 너무 많은데 무슨 얘기냐면 밑이 같고 곱하기면은 지수끼리 더해서 쓰면 돼 라고 지금 했잖아. 그럼 애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딱 뭐밖에 없냐면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걸 하면 되는구나 라고 1차원적인 사고만 해. 다시 왼쪽에 있는 시계 형태를 오른쪽의 형태로 바꾸는 것만 머릿속에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응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반대 방향도 물어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 일단 왜 물어보는지만 알고 넘어가자. 왜 저걸 물어볼까? 이게 원본이야. 이건 새롭게 만든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떤 뉘앙스로 물어봤냐면 야 너 이 숫자 원본이 원래 뭐랑 뭐 곱한 건지 한번 찾아내봐. 이렇게도 물어봐. 원래 문제가 뭐였는지를 복구하라고 물어본다고 쉽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둘이 같으니까. 같은 식의 표현인데 다른 것처럼 써있잖아. 근데 같다고. 공식이 퉁고잖아. 퉁고.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표기법 같지만 똑같게끔 뭔가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보셔요. 당연히 니네는 이건 풀어.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할까? 자, 지수입니다. 공식 되어 왔네요. 당연히 되지. 되잖아. 밑은 A로 안 바뀌고 지수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하잖아. 촉이 써있으니까. 그래서 x 플러스 3이라고 이건 당연히 해. 근데 문제가 조건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정리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걸 못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냐고. 너무 쉽잖아. 쉽잖아. 미마 같으면 된다 했으면. 근데 현실은 어떠냐? 이걸 책에다가 조건으로 먼저 써줘. 왜 이걸 푸세요가 아니야. 이게 니네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야. 이해됐어요? 조건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면 돼? 원본 찾아내는 거지. 이거
거 없어. 원래 거 찾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면 돼? 얘는 밑이 a인 두 숫자의 곱이었는데 지수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원래 각각 숫자에 뭐였어? 치수였지. 그래서 x 하나 배치하고 3 하나 배치하면 돼. 그냥 이게 다야. 지금 얘기하는 건 왜 저걸 틀리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근데 현실은 잘 틀려. 하나 더 얘기해볼까? 멍청이네. 그래, 똥멍청이 안 되길 바랄게. 나중에 실수가 나와. 자, 봐봐.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꾸면 돼요? 원본 찾읍시다. 뭐랑 뭐의 곱이야? 밑이 2인 두 숫자의 곱이겠네. 지수는 어디 있어? x와 7이겠지. 보이지? 이게 운명이야. 원본 찾는 거야. 그래서 2의 7제곱 아까 얼마나 했는지 기억나니? 2의 6제곱이 얼마나 써? 이렇게 사잖아. 2를 더 곱하면 2의 7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128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정리하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애들이 이런 조건 나오면 틀린다는 거지. 멍청하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중 가면 이거 이해 못하면 이것도 그냥 공식화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이해를 잘 못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거지 이건 공식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알면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공식을 따로 얘기는 하진 않을 거야. 원리만 얘기할 때. 나중에 복습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슬슬 우리 시험 대비 기간이 점점 다가올기 때문에 내년에 그때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긴 할게. 자, 그럼 결론을 지읍시다. 얘랑 얘를 바라보니까 이제 어떤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수에 더하기가 이렇게 붙어있네. 우리 지수 언제 더하기 했어? 밑이 똑같은 두 숫자를 곱했을 때 지수끼리 더했지. 맞아요? 공식이 원리잖아. 그래서 그 원본을 찾기 위해서 아이디어 더하기가 있으면 이렇게 밑이 똑같은 두 숫자의 곱으로 나눠서 표기할 수 있다. 정도까지는 좀 알고 가자. 이걸 애들이 어려워하지 이거 대입하는 걸 어려워하진 않아.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죠? 자, 그게 어디야? 지수법칙 괄호 1번에 있는 거고 근데 이 책은 쉬운 책이다 보니까 요거밖에 안 써있어요. 공식 쓰는 건 다 쉽다. 다 싹 다 가능한데 참고삼아 뭐 오늘 숙제가 이게 아니긴 한데요. 혹시나 해서 또 얘기하는 거야. 아까 내가 어떤 얘기 했어? 3개가 곱하기가 돼 있어도 지수법칙 가능하다 했지. 또 어떤 애가 이런 태클을 거. 자, 예를 들면 이건 또 정리를 못 하시더라고. 106호 가서 풀고 있어. 여러분,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되는 거 알죠? 물론이죠. x7제곱 먼저 쓰는 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결합법칙이 되는 것도 알죠? 결합법칙이 뭐였어요? 곱하는 순서를 내 맘대로 정해도 되죠? 아니네.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도 된다고. 그러면 밑이 같고 곱하기 1인과 지수법칙 싹 가능.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요? 더합니다. 밑이 같고 1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곱하기 1인과 지수끼리 더하는 거 가능하지? 곱하기 쓰고.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열받는다니까. 유리수와 소수는 애들 뭐 장난 아니긴 한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애들 겁나 틀려. 특히 1학년 때 노는 인간들. 거듭제곱에 대한 감각이 1도 없는 사람들. 오케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 정도만 하고 이제 하나가 이거. 더하기가 있으면 빼기도 있는데 그걸 3번에 있고요. 자, 지수법칙 2번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야. 이해만 잘 하면 돼. 자, 저건 공식이니까 일단 일본을 지울게. 선생님 무슨 그 지수법칙 위에 나오는 게 지수법칙 1 아래 문제에 있는데요? 그 얘기 해줄게요. 자, 두 번째 공식은 어떻게 쓰였냐면 어떤 숫자를 거듭제곱을 했는데 그걸 다시 또 거듭제곱을 했어. 그러니까 거듭제곱을 2번 한 거야. 좀 헷갈릴 수 있어. 자, 그래서 또 숫자 갖고 우리 한번 놀아보면 2를 4제곱을 했는데 그 2의 4제곱을 다시 3제곱을 했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 3제곱의 뜻은 뭐야? 뭐를 3번 곱한 거야? 2의 4제곱을 3번 곱한 거지. 거듭제곱의 뜻은 알잖아. 이것도 증명이 1하면 거듭제곱이야.
그래서 2의 4제곱을 몇 번 곱한다? 3번. 3번 곱한다. 3번. 괜찮나 여기까지? 왜 3번이야? 이거 3번이니까. 괜찮지? 근데 이걸 딱 풀어놓으니까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다 곱하기로 엮여있네? 그랬더니 지수랜다. 미치나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죠? 그럼 미치 같으면 3개 곱하건 4개 곱하건 지수 법칙 돼요 안 돼요? 그냥 이거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꿉니까? 2의 4제곱인데 지수끼리 더하는 거잖아요. 4를 3번 더하면 10이죠. 근데 조금 다르게 표현해볼게. 똑같은 숫자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더하는 건 곱하기로도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해요? 4 곱하기 3 해서 답은 일단 뭐야? 12제곱이라고 바꾸는 거야. 자, 이게 끝이야. 자, 그럼 공식이라 하면 여기 이렇게 쭉 쓴 거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개 귀찮아. 안 할래.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이걸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어. 그럼 표면적인 구조를 볼까? 4 곱하기 3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앞에 잘 보세요. 4 곱하기 3 처음 하는 거니까 앞에 잘 봐야 되겠다. 항상 공부할 때는 재미없잖아 사실. 재미없는데 지금 많이 안 해놓으면 많이라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안 해놓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그게 수학의 무서움이야. 알았죠? 보충할 때 열심히 참여하고 처음 하는 내용일수록 최대한 열심히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만 해. 야 이거 수업 한 번에 자기가 100% 다 이해 못해요. 복습하면서 만들어 나가야지. 근데 풍산자 정도의 기본 난이도는 조금 과장하면 선생님한테 질문 안 하고 혼자 있을 정도가 돼야 돼. 당장은 아니고. 이건 딱 연습용이거든. 알겠어요? 자, 잘 보세요. 중이 되든 밤이 되든 최선을 다해주셔. 특히 처음 할 때. 알았죠? 시작이 반이야 항상 모든 단어. 자, 4하고 3을 곱했죠. 근데 그 4하고 3의 출처를 어디 있는 거냐면 이 4는 출처가 뭘까? 이거야. 3은 이거야. 근데 원래 있었던 숫자는 4랑 3이 거듭제곱 느낌으로 엮여 있었는데 그 둘을 이때는 어떻게 바꿨어? 곱했죠. 그거예요. 그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답이 뭐가 나왔다? 12가 나왔어. 자, 그럼 공식화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둘이 떨어져 있던 지수 두 분을 합칩니다. 근데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바꾼다는 게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지수 법칙. 이게 다야. 위에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위에 거는 서로 다른 지수를 곱했을 때. 맞아? 밑에 거는 똑같은 숫자를 거듭제곱했을 때.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때는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거듭제곱 지수끼리 곱하기로 바꾸게 돼 있다. 자, 그럼 이것도 간단하게 연습을 해보고 또 교과서적인 것만 알면서 틀리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럼 또 이런 태클을 걸어. 선생님, 이건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역겹다. 똑같아. 얘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인데 또 한 번 한 거야. 야, 아까 내가 이거 예제 풀어줬을 때 숫자 2개가 아니라 3개여도 4개여도 쓸 수 있다고 그랬지? 똑같아. 거듭제곱이 2번이 아니라 3번, 4번, 5번이어도 이 공식이 어디였어? 이 공식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떨어져 있었던 지수끼리 싹 다 모아. 근데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바꾸면 돼. 이게 다야. 3개여도 4개여도 가능해.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인간들.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건 세계 1등입니다. 반대로 바꾸는 건 또 못한다 그랬죠? 왜? 둘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언제 저런 걸 쓸 수 있을까를 좀 연습을 해보면 이 개념에서 예제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결국 내가 거꾸로 찾아나가는 건 무슨 느낌이라 그랬죠? 원본 찾는 거랬죠. 원본.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할까? 이걸로 할까? 2의 6 곱하기 x제곱이야. 이게 지수야. 이것의 원본을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쉬운데요? 아까 말했던 거 잠깐 시험 기억을 해봐봐. 이거 어떻게 바꿔? 쪼개는 거지 이렇게? 지수는? 6과 x 곱하기야 나누기야? 곱하기였지? 기억나지? 원본 찾는 거야? 자,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6 더하기 x가 아니라 6 곱하기죠. 자, 우리 곱하기 했던 지수법칙 공식이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원본을 찾아볼게요. 곱한 두 숫자는 원래 어디 있었어요? 하나는 괄호 안에, 하나는 괄호 밖에 있었지. 원본 찾기 하자. 그럼 나는 이걸 6 곱하기 x로 봤어. 그러면 둘 중에 6은
안에 있고 또 하나는 밖에 있다라고 원본 찾는 거야. 어렵니? 이해만 하면 되지. 니네가 이걸 어렵다는 느낌보다 생소함이지, 생소함. 오늘 처음 하는데 한 방에 이거 어떻게 다 자세한 건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올 이해만 하자. 이해만. 자, 근데 조금 이제 변칙 정리해 보자면 6x를 꼭 6 곱하기 x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2 곱하기 3x는 6x 아니야? 가능해? 이해됐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바꾸는데?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2하고 3x를 지수로 보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면 2에 2제곱을 하고 3x제곱이라고 해도 된다. 자, 괜찮아요? 무슨 말 하는지? 또 장난질을 쳐볼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되죠? 교환법칙이더라. 2에 6 곱하기 x를 x 곱하기 6이라도 해도 되지 않나? 상관없잖아. 교환법칙이니까. 그럼 이때는 아까는 6을 괄호 안으로 집어넣지. 이번엔 x를 먼저 쓰는 거야.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교환법칙 곱하기 했지.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또 이제 공식 아닌 공식이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쓰는 공식이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이해하시고 원본 찾기. 근데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거랑 같은 거지. 맞지? 같은 거지. 근데 특징이 어때? 이거랑 뭐가 달라? x하고 6의 위치가 바뀌었죠?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6이 바깥으로 튀어나왔지? 네. x가 안으로 집어들어갔지? 네. 이것도 공식이야. 별거 없어. 이해하고 암기하면 돼. 그래서 거듭제곱 문제 풀 때 위치를 바꾸는 것도 공식이에요.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이런 식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세하게 예제를 더 풀면 이제 라이트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개념처에서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되겠다. 그럼 거듭제곱에서는 이렇게 위치를 그냥 다이렉트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죠? 자,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 있는 건 괜찮을 것 같고. 자, 이제 지수법칙 세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세 번째 거까지는 오늘 해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원래 1번 공식하고 3번 공식이 세트라서 그래요. 자, 3번 우리 책은 지수법칙 3번 요거까지만 할 거야.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번호가 뒤로 간다는 건 무슨 느낌이냐면 조금씩 귀찮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수끼리 더하기 하는 것도 있었고 곱하기 하는 것도 있었잖아. 오케이? 지수끼리 빼기 하는 것도 있어. 참고로 나누기도 원칙적으로 있는데 공식상으로 봤을 때에는 나누기는 안 나오고 빼기까지는 나와. 자, 그럼 봐봐. 책에 이렇게 써 있어. 나누기예요. 곱하기에서 나누기로 바뀌었어. 근데 얘가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책에 다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 공식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야. 그래서 애들이 짜증이 내. 아, 뭔 세 개나 왜 그래? 그리고 옆에 또 이상하게 뭔 이상한 표현이 써 있어.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써 있고, 이거는 이렇게 써 있어. 하기 싫지 벌써. 하기 싫잖아. 근데 희망을 줄게. 저건 공식이 세 개가 아니야.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풀이가 몽땅 돼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증명의 법은 저 세 개를 나눠서 외울 필요가 절대로 없어. 잘 봐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첫 번째 줄 거. A에 좀 큰 걸로 할까? 이렇게. 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는 거 우리 알죠? 바꿨습니다. A 세제곱분의 A 5제곱이지. 자, 자리가 없어서 하나 생략하려고 A의 세제곱은 A를 몇 번 곱한 거다? 3번 곱한 거고 5제곱은 5번 곱한 거다. 괜찮죠? 그럼 이거 딱 보면 이제 뭐가 하고 싶어지? 분자분모에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약분이 가능하잖아. 문자로 썼다가 또 못 알아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
그 얘기한 거야 얘들아. 숫자예요. 쫄지 마세요. 내가 그냥 공식 설명하다 보니까 문자로 썼을 뿐이야. 자, 몇 개를 지을 수 있냐면 분모에 하나, 분자 하나 몇 개가 끝냈어? 3개가 끝냈죠. 그래서 살아남은 게 뭐야? a 곱하기 a 대 a 곱하기 a는 a를 2번 곱한 거다라고 쓸 수 있지. 괜찮죠? 약분이 됩니다. 나누기다 보니까 분자 분모 약분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게 아우 귀찮아 죽겠다. 야 예를 들어봐. a의 100제곱 나누기 a의 98제곱 100개 쓰고 98개 쓸 거야? 되게 귀찮지. 그래서 하나 보니까 이런 특징이 생겼다는 거야. 답이 지수를 보니까 2가 나왔죠? 그래서 2가 하필이면 어떻게 된 거냐면 빼면 돼. 이거 안 쓰고 그냥 규칙 찾은 거야. 이해됐니? 지수끼리 빼서 나오는 게 그냥 답이에요. 이거 안 해도 된다 까지만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더 쉬워. 좀 작은 걸로 할게. 얘도 마찬가지로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꿨어. a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인데 사실 풀어서 쓸 필요가 얘는 없어요. 왜일까요? 암만 거듭제곱 해봤자 숫자잖아. 분자분모 숫자가 똑같지. 다 지워지지. 그럼 답이 뭐야? 1이요. 1이잖아. 그래서 1이야. 별거 없지? 별거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세요. 세 번째 거는 이거 갖고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누기를 또 곱하기로 바꿨어요. a의 4제곱분의 a제곱 괜찮니? 그러면 분모는 a 4제곱이니까 a 4번 써도 괜찮겠죠? 분자는 2개만 있는 거 괜찮죠? 얘랑 마찬가지로 약분이 된다. 하나, 둘. 그래서 분자는 더 날라갔지? 여기서 등장하는 슈퍼 울트라 찐따는 0이야? 이런 애들도 있어. 계산 연습 안 되는 애들. 0 아니죠? 모든 곱하기는 1학년 때 1학년 때가 아닌가? 1학년 때 맞지? 곱하기 1이 생략돼 있죠 이 사람들은. 그럼 1은 남아있는 거예요. 가끔 이런 실수하는 애들이 있어. 1이야? 분모는 어떻게 됐어요? a 2개 남았으니까 a 제곱이라고 바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계산을 했는데 똑같아. 이거 안 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2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저기 있는 2는 공교롭게도 2 빼기 4가 아니라 4 빼기 2를 했더니 이게 나와. 그럼 책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잘 봐라. 자, 자리가 없어서 내가 여기다 쓸게.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요? 4 빼기 2라고 했죠. 맞아요? 4 빼기 2라고 했고 분자는 다 날라가서 1이죠. 괜찮니? 그러면 여기 내가 써놓은 걸 그냥 mn으로 바꾼 거야. mn. 그게 그냥 이 표현인데 처음 공부할 때 이걸 세 개를 구분지어서 하려니까 그냥 하는 애들도 물론 있어. 근데 좀 저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일관된 툴이 있다 했죠. 이걸 좀 이해해 볼까요? 잘 보세요. 나누기는 곱하기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압니다. 그럼 여기 세 개 쓴 거 줄여볼게. 첫 번째 예제가 a 세제곱분의 a 5제곱이야. 맞죠? 두 번째 예제는 a 제곱이었냐? 세제곱이구나. 세 번째 예제는 a 4제곱분의 a 제곱이에요. 괜찮지? 답을 봐봐. 이거 뭐였어? a 제곱이지. 어떻게 하냐면 이 공식의 최대 핵심은 큰 지수에서 무조건 작은 지수를 빼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해. 잘 들어. 큰 지수 5죠. 작은 지수 3이죠. 5 빼기 3하면 2죠. 그럼 그 2를 어디다가 쓸까? 답이 여기 써있잖아. a의 제곱이야. 여러분, 자연수의 거듭제곱이에요. 자연수는 분수 표기가 된다 안 된다? 유기수잖아. 분수 표기가 되지. 그래서 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 1이 써있네. 그래서 1분해라고 한번 써봤어. 저렇게 써도 문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는 1분의 2잖아. 예를 들면 4는 1분의 3. 괜찮지? 그러면 2가 뭐였지 우리가?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를 뺀 숫자야. 맞아? 2. 근데 그 지수가 분모와 분자 중에 어디에 지금 써있어? 분자에 써있지. 이게 공식이야. 다시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를 빼는 건 셋 다 똑같아. 아니 뭐 셋은 아니고 2개만 똑같아.
위에 거랑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얘도 원래 돼. 근데 되는데 이걸 빼기를 하면은 수학적인 교육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이거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두 개만 해당되는데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를 뺐는데 2가 나왔잖아. 그 2가 어디 있어? 분자에 있어. 근데 왜 분자에 있는지를 어떻게 외우냐면 큰 지수가 살고 있는 땅이 분모입니까? 분자입니까? 원래 분자에 있었죠? 분자에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지수가 큰 쪽에 있는 게 분자면 지수의 차를 계산한 거를 분자에 그대로 써주면 돼. 다시 말하면 이런 모양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적응 기간이니까.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쓰면 안 되지.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를 빼면은 4 빼기 2니까 2죠. 오늘 하는 세 가지 공식 중에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제일 귀찮은 게 이거야. 4 빼기 2 하면 2죠. 괜찮아? 근데 이번에 큰 지수가 어디 살고 있지? 분모에 살고 있지. 그러면 4 빼기 2에서 나타난 결과물 2를 분자에 쓰는 게 아니라 분모에다가 쓰면 돼. 이게 공식이야. 반대편은 다 날라간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대입을 3번거는 내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기 위해서 곤란하다고 한 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지수가 어때요? 똑같죠? 그럼 큰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은지도 구분을 못 지을 뿐더러 심지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 빼기 3 하면 0이야. 근데 지수가 0인 건 중학교 과정에 안 나오고 무려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와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공식을 공부하면 내가 말한 논리가 다 돼. 되긴 되는데 이거 우리 답 1이었지 이거. 1이잖아. 왜 1이라고 했죠? 분자 부분 똑같은 숫자 다 지워지니까. 근데 심지어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이게 또 공식이야. 그래서 아마 그냥 팔찌 넘는 인간은 유튜브보다 우연히 봤을 수도 있는데 지수가 0인 건 1입니다 본 사람 가끔 있을걸? 유튜브 같은 데서 책 아니면? 진짜로 1이야. 근데 왜 되는지 왜 1인지는 정확하게는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고 중학교 때는 모르죠. 그래서 교육과정의 한계상 가운데 거는 좀 예외적으로 쉽게 풀자. 분자랑 분모가 똑같으면 싹 다 지워지는 걸 초딩도 알기 때문에 그냥 분자 분모 다 약분돼서 1이라고 외웁시다. 헷갈리는 건 뭐야? 지수가 분자가 클 때 분모가 클 때. 근데 둘 다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다. 무조건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를 뺍니다. 그리고 나서 뺀 결과물 어디다가 배치해요? 기존에 큰 지수가 살고 있었던 분모냐 분자냐 찾아서 배치하면 돼. 이해됐어요? 얘는 분자가 컸지. 그러니까 뺀 결과물 분자에 쓴 거야. 선생님 이게 왜 분자예요? 이러면 분자잖아. 괜찮죠? 얘는 분모가 지수가 더 크지. 그럼 분모에서 분자를 빼면 2잖아. 그걸 어디다가 쓴다? 분모에다가 쓴다. 분자는 다 날라가서 1이라고 쓴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이 공식은 수업은 안 끝났어. 자 그래서 원래 저 뒤에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오늘 거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복습하면서 이거 한번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걸 다시 얘기해 줄 거다. 그래서 책에 나온 공식만 얘기하지 않았어 난 오늘. 알겠지? 일단 요거 암기하는 방법은 책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말하기 압도적으로 편해. 이거 세 개를 구분지어서 외우지 말고 지수가 어디가 큰지 그 뺀 결과물을 어디다 이거 안 썼다. 결과물 어디였어? 큰 지수가 위치한 곳. 즉 어디야? 분모야 분자야? 문제마다 다르지? 자 곳에 배치합니다. 이게 지수끼리 나누기 거듭제곱끼리 나누기 할 때 쓰는 하나의 공식이에요. 자 근데 예제를 아직 이건 제대로 안 했어요. 자 보세요. 연습해볼까요? 학교 시험 문제로 단골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책에도 B 플러스로 나와 있어요. 근데 B 플러스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알려준 방법 쓰면 그냥 다 풀려. 편법이 아니야, 얘들아. 편법이. 자, 일단 또 우리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역추적하는 거, 원본 찾는 거 여기도 나와. 똑같아.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 이렇게 다 바꾼다. 방금 말한 거 쓰면 되잖아. 반대로를 못하고 앉아있다. 그거 한번 일단 연습해보자. 자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완전 다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서 3의 x-7이라고 나와 있어. 원본을 찾아볼까요? 내가 알려준 툴에 의해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큰 거.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를 뺀다고 공부했어. x에서 7을 뺐다는 얘기는 당연히 x가 큰 지수겠죠. 잘 들어. 근데 뺀 결과물. 이게 뺀 결과물이겠지. 항상 여기 써있는 애들은 뺀 결과물들이잖아. 뺀 결과물을 어디다가 배치해서 이 지금 숫자는? 분자요. 그렇죠. 왜요? 1분의니까. 그럼 역추적이 가능하겠네? 어떤 근거를 들 수 있죠? 일단 분자, 분모는 밑이 다 3이겠네. 똑같은 숫자로 나누기 했잖아. 지수를 어떻게 배치하면 돼? 분자에다가 계산 결과물을 썼다는 얘기는 지수가 분모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지. 괜찮아? 근데 아까 내가 둘 중에 누가 더 지수가 큰 애라고 했어? X. x가 크지. 그럼 큰 지수 x를 어디다가 배치하면 돼? 분자요. 그렇죠. 남은 숫자는 분모. 이게 b 플러스야. 계시네. 나중에 책 보면 나 다음 시간 또 해줄게. b 플러스에 책에 그대로 써있어. 물론 숫자가 좀 커. 근데 이대로 하면 돼. 다시 얘기할게.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자, 이번에 나누기로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지수끼리 뺐죠? 그럼 나누기야. 근데 똑같아. 3-x를 했다는 뜻은 지수가 3이 더 크다는 뜻이겠네요.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 빼는 거 공룰이거든요.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원본을 만들어 보자. 물론 이거는 원래대로면 이렇게 써야 돼. 원래는. 자, 나누기가 여기 나누기 표현입니다. 괜찮죠? 얘도 똑같이 해보자. 계산 결과물을 분모에 썼다는 얘기는 지수가 애초에 지수가 분모가 분자보다 컸다라는 뜻이겠네? 추적이 가능하죠. 추리하는 거야. 추리하는 거야. 일단 분자나 분모나 지수는 똑같을 것이고 계산 결과물을 분모에 썼다는 얘기는 원래 숫자가 분모가 지수가 컸어.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며. 맞지? 그래서 큰 지수 3이 어디 있어? 분모. 작은 지수 x는 분자. 이게 다야. 이것도 B 플러스야. 학교 시험은. 다행히 올해 2학년 애들은 다 받긴 했어요. 쉽거든 진짜. 니네 처음 하는 애도 뭐 별거 없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아? 안 어려워. 물론 내가 발견한 거야. 훌륭하죠? 책에 안 나와 이런 거. 책엔 이렇게 풀어야 돼. 너 이렇게 써있어. 나도 이건 힘들다. 응? 중학교 2학년 학교 다닐 때 학교 쌤이 이렇게 설명해줬어요. 나도 모르겠던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지금이야 이제 하도 풀어서 알지만 이렇게 공부하자고. 그렇죠? 그래서 집착해야 되는 건 이렇게 나누기 때는 빨간색. 무조건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를 빼고 계산 결과물은 원래 큰 지수가 있었던 곳에다가 배치를 하면 된다. 됐죠? 됐죠? 자, 책에는 네 번째라고 나와 있는데 뭐 요걸 봐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아까 어디 페이지였어? 25페이지요. 25예요? 26인가? 27이네요. 자, 갑시다. 여기 보니까 핵심 개념 해놓고 식이 2개 써있지? 근데 사용하는 용법은 둘 다 틀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써있어요. 자, 증명하고 공식화해보자 우리. 자, 연수. 예를 들어서 xy의 4제곱을 한번 간단하게 세제곱만 할까? 세제곱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뭐를 3번 곱한 거야? xy를 3번 곱한 거 괜찮죠? 그러면 xy 곱하기 xy 곱하기 xy인데 자, 여기 다 곱하기가 생략된 거지 여러분. 그럼 또 교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x끼리 뭉쳐 9번만 지워보자. 그 다음에 y끼리도 순서대로 뭉쳐. 그러면 이거는 중학교 1학년 거듭제곱 아니겠습니까? x를 3번 곱했고요. y도 3번 곱했어. 계산은 이렇게 돼. 자, 근데 공식이라 하면 중간관념을 안 하겠다. 귀찮다. 이걸 한 방에 이렇게 바꿀래. 그랬더니 모양이 이제 어떻게 맞춰지냐면, 자, 여기서부터 쓰는 방법이야. 여기부터. 지수가 1인 건 생략 가능한 거 알죠, 우리? 여기 1이 생략돼 있어요? 1이 생략돼 있어요. 근데 답이 뭐예요? 3이고 3이죠? 그 3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분배 법칙을 하는데, 분배 법칙 뭔지 알지 얘들아? 와우. 3을 지수에다가 각각 분배 법칙에서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저렇게 되네. 자, 그럼 이건 3이 아니라 사실은 1 곱하기 3인 거지. 얘도 사실은 1 곱하기 3인 거지. 이게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공식이에요.
자, 그럼 저 노란색을 정리하면 여기도 1이 생략된 거니까 A에 어떻게 된다? 1 곱하기 M. B에 자 어떻게 된다? 여기도 곱하기 생략된 거죠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M 이렇게 된다. 결론만 보면 쉬워. 그리고 이것도 역추적이 또 있어요. 원본 찾기 개념 얘도 있습니다. 얘도 있어요. 다 있어요. 지수법칙을. 이따 설명 다 해줄 거예요. 그럼 하나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또. 저렇게 써있는 건 잘 푸는데 또 바보들이 니네 안 그럴 것 같아. 저희 천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쪽지시험 5분 컷 하겠지? 그러니까 싹가능이죠. 선생님 삼법부터 돼요. 자 계산합시다. 공식화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수의 분배를 하면 된답니다. 자 그래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다. 그래서 A에 2 곱하기 4제곱 곱하기 생략된 거라고. B에 3 곱하기 4제곱. 그래서 A에 8제곱 B에 12제곱 이러면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문제는 또 뭐다? 역추적 원본 찾기. 뭐 딴 것도 없어. 그냥 앞뒤만 바꿀 거야. 자 그럼 잘 봐. 이거 좌변 우변만 바꿔볼게. 나는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걸 알지? 알았지? 근데 반대로 바꿀게. 반대가 뭐냐면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원본이 뭐냐를 이렇게 찾아보겠다. 자 예제 한번 써보고 또 우리 확인해보자. 오케이? 자 2의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원본 찾아보자. 노란색 저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대요. 어떻게 바꾸면 돼? 마치 6의 제곱인가? 얘네들이 지수가 똑같지. 6의 X제곱인가? 지수가 똑같지. 똑같죠? 맞아? 그 지수로 괄호치고 묶은 것처럼 생각해봐. 묶어냈다고 생각해봐. 지수만 묶어냈다고 생각해봐. 지수가 똑같죠? 그럼 네. 어떻게? 괄호를 써. 지수가 똑같을 때만 묶어. 그럼 밑은 어때? A랑 B가 각각의 밑이었어. 밑. 그 밑이 괄호 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곱하기로 엮여있죠. 그럼 똑같이 하는 거야. 일로 와봐. 밑이 2랑 3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한다? 곱하기로 묶으면 돼. 원본 찾기가 이런 거야. 근데 언제 쓴다라는 거야, 얘들아? 지수가 같을 때 이렇게 원본 찾기 스킬이 된다. 그리고 엄청 많이 써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적용해 볼래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지수가 같을 때가 핵심이야. 괄호 쳐서 그 지수로 묶어.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삐당해 풀 때 또 보여줄게 얘들아. 일단 오늘은 이해가 중요하니까. 밑을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로 묶으면 된다. 괜찮니? 그럼 이건 최종적으로는 6의 X제곱입니다. 자,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 쓰면은 애들이 이제 패닉에 빠지는 게 하나가 있다. 저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랑 안 헷갈리냐? 네. 같은데 다르잖아. 같은 데가 아니지. 같아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거지. 이건 뭐였어? 지수법칙 첫 번째 기본 공식이었어요. 응용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공부했죠 우리? 밑이 같고 곱하기 1 때는 지수끼리 더한다. 이거랑 약간 헷갈리거든 처음 본 거. 굳이 구분을 짓자면 얘는 뭐가 같아? 지수. 밑이 같죠. 밑이 같죠. 나도 지수 밑 헷갈려. 얘는 뭐가 같아? 지수가 같지. 그래서 지수가 같을 땐 묶어. 굳이 구분을 짓자면 밑이 같을 땐 지수끼리 더해. 이거야 그냥. 근데 이건 기본 공식이고 이거는 응용 공식. 오케이? 지금 네 번째 공식하는데 역추적 그대로 나오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항상. 지수법칙 처음에 공부할 때. 어디가 같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자주 써서 외워야 돼 이거. 구구단처럼. 눈으로만 이해하시고 오늘은요. 자 됐나? 자 그럼 그 다음 거는 지금하고 증명이 똑같아서 바로 그냥 쓸 거예요. 자 저거랑 생긴 건 뭐가 다르냐면 곱하기죠? 그 다음 써있는 건 나누기로 바뀌어요. 어떻게? A 곱하기 B가 아니라 A 나누기 B라서 그렇게 분수로 써있어. 근데 나누기건 곱하기건 똑같아. 자 얘도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분자 분모의 지수가 1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럼 지수의 분모를 마찬가지로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분자 지수랑 분모 지수에 나눠서 곱해버리면 끝나.
괜찮니? 증명이 저거랑 똑같아서 이거는 그냥 할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분모는 B의 1 곱하기 M제곱. 분자는 A의 1 곱하기 M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간단한 연습. 요 안에 있는 거고 지수가 1이 아니어도 된다. 다 돼요.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뭐 2의 5제곱분의 x의 2제곱인데 또 4제곱을 뭐 어떻게 하면 돼? 곱해요. 분자 분모 지수에다. 지수의 분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네 둘끼리는 지수의 그 계산은 없어요. 왜 밑이 다르잖아. 아까 지수끼리 빼는 건 밑이 같을 때가 항상 전제 조건이야, 얘들아. 밑이 다르잖아, 지금.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함부로 지수를 빼는 계산을 하지 마시고 그냥 분배만 합시다. 어떻게 한다는 거니? 지수끼리 곱해. 지수끼리 곱해. 5, 4, 20. 이렇게까지는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거 연습했어. 자, 그럼 공식은 이게 다예요. 하고 이것도 똑같이 역추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뺄게. 굳이 이제 얘가 중요하지 이게 많이 나오진 않아가지고. 자, 그럼 정리가 됐다면 이제 4번 유형을 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트세는 4번 유형까지인데 5번 유형은 지수법칙 전체적으로 연습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4번 유형까지 좀 연습이 되면 그때 5번 유형부터 좀 숙제가 나갈 거고요. 참고로 우리 시험 대비 전 이번 주까지잖아요. 시험 대비 기간에 전까지 할 거는 유형 8번까지 할 거야. 숙제가 유형 8번이 아니고요. 오늘은 유형 4번까지 나가고 5, 6, 7, 8번 유형이 다음 시간에 나갈 숙제예요. 알겠지? 미리 얘기했어. 뭐 미리 풀어보지 마세요. 네, 어렵습니다. 자, 그럼 4번 유형 찾아볼까? 32페이지다. 자, 요거 하나 해볼게요. 209번. 자, 요 공식 연습하는 예제예요. 요거. 자, 천천히 해볼게. y제곱분의 세제곱 4xa죠. 자, 이거 헷갈리는 포인트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예제로 쓴 거랑 다른 게 있어. 이거 좀 헷갈리니까 이거 지울게. 자, 이거의 세제곱이야. 그럼 내가 예제로 쓴 거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이건 할 수 있지. 아까 지운 거랑 비슷하잖아. a랑 3 곱하고 3이랑 3 곱하면 돼. 괜찮아? 근데 생뚱맞게 뭐가 있어 앞에? 4가 있어. 이건 어떻게 할까? 과정을 오늘 첫날이니까 얘기해 줄게. 일단 분자 분모 지수에 분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모는 3에다가 3을 지수에 분배를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y에 3 곱하기 3 하면 돼. 분자가 헷갈리는 거지. 분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분자 전체에다가 세제곱을 때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기본 공식 모양을 보세요. a에다가 m 거듭제곱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됐잖아. a는 명목상 뭐라고 볼 수 있어? 분자야. 오케이? 괄호 안에 있는 분자에다가 m 거듭제곱을 때린 거야. 그럼 얘도 이렇게 보자. 네모가 마치 a 같은 거야. 분자에다가 세제곱을 때리면 어떻게 하면 돼? 뭐의 세제곱이겠어요? 당연히 네모의 세제곱이겠죠. 네모가 뭐라고 했어요? 4x의 a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분자에다가 세제곱을 때렸다고. 통째로. 근데 이렇게 할 때는 뭐가 그나마 좀 좋으냐? 이건 할 수 있어. 저거잖아. 저거죠. 3 분배. 여기도 분배. 괜찮아? 괜찮아? 자, 그 상태에서 알아보기 쉬우라고 잠깐 지운 거고 아까 분모는 3에 3, 3이었지? 이렇게? 이 괜찮습니까? 쓰고 공식도 얘기해 줄게. 분모는 y의 몇 제곱이야? 9제곱. 분자는 어떻게 하면 돼?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얼마니? 64죠. 16 곱하기 3, 4니까. 자, 얘는 어떻게? a랑 3 지수 분배하는 거 곱하기 하는 거잖아. 곱하기. 그래서 x의 3 곱하기 a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그래서 일단 답부터 내고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어요? 자, y의
C제곱 분의 BX 12제곱이지? 짤 수 있네 그러면. C는 얼마야? 9죠? 그 다음에 B는요?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입니다. 맞아요? B는 64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찾아? X의 지수죠, 지수. 여기 지수 10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A는 뭐가 와야 되죠? 4가 와야 되죠. 그래서 3, 4, 10이니까 A는 4가 된다. 다 찾았어. A는 4, B는 64, C는 9. 뭐 하래? 두 개를, 세 개를 더하라. 다 더하면 77. 3 나왔지? 자, 지금은 설명하느라 한 단계 거쳐서 풀어줬는데, 자, 한 번에 합시다. 결과적으로 지금 계산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3을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분자 전체에다가 세제곱을 했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까 여기 손바닥을 딱 가려버리니까 저 공식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앞에 잘 봐.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는 지수의 분배를 할 때 분자 보세요. 여기 오버랩 하면 돼요. 3 어떻게 했어? 여기에다가 지수의 분배, 여기에다가 지수의 분배, 여기에다가 지수의 분배. 이게 세 번 한 번 해도 돼. 괜찮니? 무슨 말하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Z가 있으면 Z에도 세제곱을 하면 돼. 그냥 한 방에 해도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편한 거야. 자, 그래서 예지야 이거는 Z의 세제곱, 세제곱의 세제곱, 4의 세제곱, A의 세제곱. 이렇게 한 방에 해도 된다는 거야. 원리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항이 두 개가 있다고, 항이 아니죠. 숫자가 이렇게 두 개 이상 곱해져 있다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냥 각각 다 지수의 분배 때려버리면 된다 라는 거야. 자, 물론 이 문제는 이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한 방에 나온다는 겁니다.